안녕하세요, 우리 제자님들, 전국의 생활과윤리 선택하는 우리 동지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 들으면서 수고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죠? 정말 그거는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거를 더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잘 잡아보기를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총평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단원별로 제가 항상 분석을 해보거든요. 우리 전체 6단원이에요. 알고 있죠? 근데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 거의 다른 단원의 2배 정도예요. 심지어 대단원 1단원의 3배 정도가 사회와 윤리에서 출제가 돼요. 그리고 고난도가 많이 출제되는 단원도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더 보완하고 열공해둬야 되는 부분은 3단원이 맞긴 한데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탄하게 해야 되는 단원이에요. 특히나 여기에서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그러니까 형벌에 관련된 교정적 정의 같은 것들은 이렇게 탄탄하게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면서 봐두시고요. 그 외의 소재들도 여기에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쉽게 득점할 수 있는 소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아직 점수가 위로 많이 올라가지 못한 단계라면요, 이 전체 단원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쉽게 난도가 조금 낮게 출제된 단원들이 있어요. 거기를 먼저 득점해 나가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수능에서 여기 사회와 윤리 파트를 딱 득점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 출제된 주제별로 한번 정확히 들어가면서 보자라고 하면 저는 항상 꼭 6개는 기본으로 잡거든요. 이 6문제가 다 정말 손도 못 댈 만큼 너무 어려웠어. 그런 차원보다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꼭 필요한 고난도 소재예요. 그 기본 소재 중에 어떤 부분은 특히 더 힘을 주고 어떤 부분은 살짝 열어줘서 이들 사이에 난도를 조정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시험에서는 이 중에 한 3문제가 특히나 힘을 준 소재고, 이 중에서도 나머지 3개는 꼭 이론 기반에서 풀어야 되는 주제이긴 한데 그렇게 힘주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준 그런 소재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번 시험에서 요 자연과 윤리, 분배적 정의, 사회윤리 이렇게 한 3문제 정도에서 끝까지 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서 등급이 많이 갈라졌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와, 선생님, 저 진짜 제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상가 주제에 있다면 뭐예요? 그러면 딱 보이죠? 존 롤스가 해외 원조, 심의 불복종, 분배적 정의 무려 3문제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피터 싱어는 이렇게 2 주제에 걸쳐 있고요. 이번 문항의 이 분들의 선택지 자체가 가장 고퀄이라고 표현, 모든 문제가 고퀄인데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끝까지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보면서 어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래? 이런 생각보다는 이거를 더 해야 되는구나, 앞으로 여기가 내 경쟁력의 포인트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재들 중에서 주제가 어려운 거 말고 그 외에 형식까지 어려운 게 있었냐 그러면 이것도 항상 짚어드리는데요. 보세요. 10번 문항 머릿속에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그 2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문항이었는데, 그쵸? 이렇게 갑을병 있고 서로에게 비판을 제기하는 거. 이거 작년 6월 모평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자리 잡았어요. 문제 푸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세 사람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소재 있죠? 개념도 어려운 소재에다가 형식까지 얘를 한 번씩 써줘요. 그러면 얘가 그 시험에서 킬러 문항이에요. 역시나 자연관리 이번 10번 그랬죠?
그래서 아,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교정적 정의에서는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은 긍정, 한 사람은 부정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1번부터 5번 선택지에다가 긍정, 부정을 대입해서 판단해야 되니까 아마 10개의 판단 요소를 갖고 있는 문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식상 고난이도이긴 한데 제가 문제 해설하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10개를 다 물어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한 사람에게서 구도가 맞지 않는 걸 빼내는 게 2개나 3개 정도 꼭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두 사람 다에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다 따져보지 말고 한 사람에게 명확한 거를 제외시키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줘야 시간 내의 문항을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류의 문항 세팅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해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순서도 문항은 항상 나오는 거긴 한데 요 세 사상가를 두고 특히나 한 사람에서 예, 아니요 요게 갈리기 때문에 야, 요거 예, 아니요라고 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고 가야 되니까 개념과 시간이 이제 또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러한 류의 형식을 갖고 있는 거에 난 좀 취약하다. 그러면 아, 내가 점수가 조금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에 대한 거기에 정말 고지고대로 정말 순진하게 달려드는지 아니면 조금 문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달려드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를 꼭 들으세요. 듣고 이런 부분에 내가 취약했다면 아, 방법을 좀 아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구나. 이걸 캐치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쏙 들어갑니다. 오늘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이제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하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골라봤거든요. 그랬더니 헐, 문제 풀 때는 엄청 쉬웠는데 답지 펴고 맞춰보니까 소나기 이렇게 네.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 다 그런 공간 부분이 있긴 한데 특히나 이번 생윤에서 수월하게 푼 것 같은데 의외에 한 끝이 있는 제가 아까 짚은 한 3문제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시문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선택지에서 끝까지 고민하게 하는 거. 예를 들자면 자연윤리에서 레건이 싱어한테 비판을 하는데 성장한 포유동물은 결코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됨을 간과해 라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혹은 레건이 싱어와 테일러에게 유정적 존재라도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할 수 있음을 간과해 라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요거 고민한 친구들 혼자 추측하거나 아 이제 이해됐어 이러고 넘기지 말고 꼭 해설 강의 들으세요. 그래서 완전 클리어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중요한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수능 완성을 공부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학력평가에서 보여준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나 방향에 대해서 또 수능 완성에서도 더 열심히 대비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같이 공부하자고요. 네. 그리고 분배적 정의 부분 14번 문항에서는 롤스가 핵이었죠. 경제적인 형편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의 원칙이 도출되냐 아니면 당사자들의 만장일치로 선택되냐, 만장일치 같은 이런 표현들, 이런 거에서 걸린 친구들 있었을 텐데 해설 강의 들으면서 요거 딱 잡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한 문제가 16번의 니부어. 자, 제가 니부어 이야기하면서는 몇 번씩 이제 강조한 얘기가 있는데 니부어가 생활과 윤리에 말하자면 창립 멤버 처음부터 있었던 문항 소재예요. 처음에는 좀 수월하게 나오다가 언제부터인가 난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 정점이 2019학년도 수능 3번 문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 하면서도 그 문항을 한번 복습하면서 풀어보는데 이 이야기를 팁으로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점을 찍은 문항 이후에 평가 문항에서는 난도가 다시 내려갔어요. 평가 문항에서는. 그런데 학력평가, 지난 서울시 학력평가 그리고 이번 경기도 학력평가에서는 니부어가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항을 볼 때 아 그래 그 정점을 찍었던 2019학년도 수능 니부어 문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와 서울 학력평가에서는 그 정도 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면서 풀어보고, 하지만 평가원에서는 조금 낮아지고 있고 연계교재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 좀 균형 잡혀 보면서 앞으로 수능 완성의 연계교재 참고해서 방향을 좀 잘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6월, 9월에 평가원 문항들도 우리한테 좋은 사인을 줄 거예요. 그래도 이 문항 클리어하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혼자 보지 말고
제가 해설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잘 짚어보세요. 그러면 이 제시문의 이런 선택지 부분, 이기주의로 표현된다.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왜 맞는지가 클리어해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택지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저 1학기 때의 학력평가, 모평까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되게 마음 흔들리고 안 되나 봐. 어째야 되지? 문제 왜 이래. 부정 아래로 가라앉기 딱 쉬울 때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보니까 내가 앞으로 이걸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짚어내서 그게 내 자극제가 돼서 앞으로의 레이스에 내 동력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거티브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동력으로 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몇 개월 후의 모습, 내년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런 마음으로 해설 강의도 듣고 앞으로의 레이스도 우리 동지예요.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해설 강의에서 만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